이 상자 하나가 어떻게 가구 값의 절반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소년이 어떻게 전 세계 집안 풍경을 바꿔버렸을까요? 오늘은 성냥팔이 소년 잉바르 캄프라드가 만든 세계 최대의 가구 제국 이케아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1943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 17살의 소년 잉바르 캄프라드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작은 우편 판매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이케아, 자신의 이름과 고향 마을 이름을 합친 단어였죠. 그가 처음 판 건 가구가 아니라 성냥, 펜,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래가 훗날 전 세계 가구 산업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잉바르는 난독증이 있어서 제품 코드 번호를 전혀 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 제품에 사람 이름, 지명, 호수 이름 같은 단어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소파와 커피 테이블은 스웨덴 지명, 침대는 노르웨이 지명, 직물은 덴마크 지명, 램프는 바다와 호수 이름, 야외 가구는 섬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여러분이 사는 빌리 책장, 말름 침대 등 이 모든 게 사실 한 소년의 학습장애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약점이 세계 최고의 브랜딩 전략이 된 거죠. 1956년 이케아 디자이너 길리스 룬드그렌, 그가 직접 만든 커피 테이블을 집에 가져가려고 자신의 볼보차에 실으려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짜증나! 그냥 다리를 떼자! 이 짜증이 가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팩, 이 단순한 상자는 물류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면서 인건비도 절약됐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좋은 디자인, 낮은 가격. 이케아의 철학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르베트 테이블이 이케아 최초의 대량 생산 성공 제품이 되었고, 룬드그렌은 60년 경력 동안 200개 이상의 제품을 디자인했습니다. 그가 만든 빌리 책장은 지금도 분당 15개씩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케아 미트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케아는 가구 회사이지만 이케아 푸드를 빼놓을 수 없죠. 이케아에서 미트볼 드셔본 분 계신가요? 그런데 2013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체코 식품 검사관들이 이케아 미트볼을 검사했는데 쇠고기와 돼지고기라고 표시된 미트볼에서 말고기가 나온 겁니다. 이케아는 즉시 14국에서 냉동 미트볼을 전량 회수했고,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비엔나 소시지와 양배추 만두까지 회수했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 배치에서는 무려 10%의 말고기가 검출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말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스웨덴 슈퍼마켓에서 햄버거 고기라고 팔리는 제품 중 일부는 실제로 말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속인 게 문제였던 거죠. 이 사건은 이케아에게 큰 위기였지만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로 브랜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케아 시그니처, 바로 카달로그. 2013년에 이케아 카달로그가 2억 800만 부 인수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쇄된 성경책보다 2배나 많은 양이에요. 1951년 68페이지로 시작한 이 카달로그가 2016년에는 69개 버전, 32개 언어, 50개 국가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2014년 기준으로 제품 이미지의 75%가 실제 사진이 아니라 CGI, 즉 컴퓨터 그래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가짜였던 거예요. 하지만 70년의 전통은 2020년에 끝났고 2021년이 마지막 카달로그였습니다. 이케아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2014년 광명에 오픈한 이케아는 당시 세계 최대 매장이었습니다. 2015년 한 해에만 광명정이 3,080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1위 단일 매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서울에 첫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강동점은 600석 규모의 한국 최대 이케아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고, 2024회계년도에 이케아 코리아는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케아의 창업자 캄프라드는 전설적인 검소함으로 유명했죠. 늘 이코노미석만 타고 구형 볼보를 몰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복잡한 재단 구조를 만들어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가장 검소한 부자이자 가장 영리한 경영자, 이 두 얼굴은 이케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이케아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가격보다 경험, 가구보다 생활. 이케아 매장은 단순한 쇼룸이 아니라 식당, 놀이터, 영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케아는
여전히 좋은 디자인은 모두에게라는 철학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패스트 퍼니처 시대의 환경 부담이라는 질문도 받죠. 한 상자 안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소비, 혁신, 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케아의 이야기가 있나요? 오늘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